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신문을 읽습니다. 11월 4일자 목요일자 조선일보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첫면에 타이틀이 이러네요. 이재명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김부겸 여력 없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고 최근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럴 여력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의 속도를 내면서 당정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재정 여력이 없다 라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국가 부채 비율이 너무 낮아 비정상이라고 맞받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가상 자산 과세에도 제동을 걸었다 얘긴데요. 보통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이렇게 엇박자가 보통 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가 뭐 당을 장악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지원금 지원하는 부분이 물론 받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진 않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세금이에요, 전부 다. 예, 그게 부채로 남는 거고 국가 차원에서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은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관련된 주장을 하다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자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실은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선대위 출범식에서 실은 첫 번째 공약으로 성장을 주 내용으로 얘기를 했죠. 오히려 기본소득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몇 번 지급하고 실은 작년 총선 때는 재미도 봤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과 얘기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재난지원금 25조, 지역화폐 15조. 이재명 후보가 돈 살포로 밀어붙인다라는 타이틀이 3면에 나와 있네요. 모노 리서치와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5%가 이재명 기본소득에 반대를 하고 58%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표를 하죠. 오늘까지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는 당원들 끝났네요. 네, 10시까지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과연 누가 될까? 윤석열 후보가 될까? 홍준표 후보가 될까? 김부겸 총리는 모든 부처에 줄대기 말라. 야당에서는 이미 관권선거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정부나 지자체 이런 기관에서 선거에 개입하면 그건 불법이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여당과 정부의 관계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른 의원이 이재명 면전에서 국민은 진실한 사람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다 고만고만한 장점과 약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선대위 회의였죠. 여기서 서른 의원이 자기 할 말을 한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재명의 일산내교 무료화에 대해서 일단 제동을 걸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료 통행 당분간 계속, 경기도 법원 결정에 즉각 맞대응하고 민자 사업자 불복된 또 소송을 불사하겠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법원은 민자 사업자의 가혹한 얘기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가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민자로 만들어진 대교라서 이게 무료로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무료로 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민간 사업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미국서 나온 한국의 핵무장론, 국제사회도 용인할 것이다. 카토 연구소 벤도 선임 연구원이 기고를 통해서 북한은 언제든 핵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미의 핵 우산 약속이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 한국의 핵 무장하는 게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아마 한반도에서 핵무장 관련된 경쟁이 들어선다면 걷잡을 수 없이 이 동북아 지역이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교적인 문제라는 걸 잘 풀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에 북한에 대항해서 충분한 무장들이 필요하고, 특히 핵 관련된 부분은 핵은 그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무기로서. 그래서 잘 풀어가야 할 텐데, 큰 통증이 없이 서서히 오는 게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은둔형 심근경색. 아주 무섭죠. 큰 동맥이 막혀서 심한 통증이 동반하는 화산 폭발형 심근경색증과는 달리 작은 줄기가 막히거나 좁아져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최근 전체 환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답니다. 은둔형 심근경색. 속쓰림, 현기증 등 모호한 증상이 나타나고 심전도 검사를 해도 특징을 못 찾아서 30분 이상 통증이 올 때는 은둔형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동북 지역에 하고 있는데, 대정전 때 가장 큰 피해를 동북 지역이 입었다고 하네요. 예고 없는 정전으로 일상이 마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중국도 대안을 원전으로 생각을 하고 올 상반기에만 6기를 줄줄이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원전이 풍력과 태양광 활용 공간 넓혀줄 것. 이제 원전이 전력을 공급하고 하는 데서 가장 싼 전력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물론 원전을 설립을 할 때는 가장 큰 비용이 처음엔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나라 한전 같은 경우에도 실은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 때문에 실은 전기료가 그나마 싸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최근에 전기료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원전의 가동이 앞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오히려 비싼 가격에 한전에서 사가지고 그걸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전은 마이너스 운영이 되겠죠. 어쨌든 원전이 한번 사고가 나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제 원전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보장이 된다면 무리하게 태양광 시설한다고 산을 깎고 바다에 판넬을 설치하고 과연 그런 게 적절한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내용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부분이 찬반이 많고 또 유럽에서도 처음에는 없애겠다 했다가 다시 원전을 설치를 하고 있고, 실은 원전만큼의 전력을 싸게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거죠. 원전 외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도 탈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11월 4일자 신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